자, 4주차 물권 총론하고 점유권을 했죠. 그 한 내용에 대한 괄호 넣기로, 기출 괄호 넣기로, 뭘 했는지 간단히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은, 일몰일권주의 예외와 관련된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일동 건물의 일부도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죠. 일몰일권주 예외. 근데 그 일동 건물 일부가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려면 일단 그 부분이 구조상 형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죠. 벽으로 구별이 되어 있고 독립한 출입문이 존재해야 되죠. 그게 이제 구조상 형상 독립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요 부분을 구분 소유하겠다 라는 의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거를 구분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독립한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으니까 결국 구조상 형상 독립성 플러스 구분행위에 의해서 플러스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2번 미분리 과실, 수목이라든가 수목의 집단이라든가 미분리 과실은 뭐를 갖추면 명인 방법, 이름표와 같은 명인 방법을 갖추면 별도의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죠. 일몰일권주의 예외. 3번 물권 법정주의 185조 뭐라고 되어 있죠? 물권은 뭐 또는 뭐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뭐가 뭐죠? 법률. 요거는 관습법. 법률은 국회 재정법을 말하고요. 관습법은 대법원에서 인정되는 걸 말하죠. 이걸 물권 법정주의를 한다.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근데 4번은 토지, 이건 소유권에서 사실 나오는 건데,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가 어디까지냐? 토지 소유권. 일단, 상하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네. 이렇게 돼 있죠. 경계가 불분명하죠. 근데, 이 평면적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지적도상의 경계죠. 이게 원칙이죠. 설령 실제 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다르더라도, 실제 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다르더라도 지적도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게 원칙이죠. 다만 이렇게 기술적인 착오가 있으면 측량을 잘못했겠죠. 측량 오류. 기술적 착오로 측량을 잘못해서 그래서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른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실제 경계가 이럴 때 실제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로 나누세요. 단순히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를 때는 지적도상의 경계가 토지 소유권의 범위고요. 저렇게 기술적 착오로 달라졌을 때, 이때는 실제 경계가 된다. 5번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제권, 역시 소유권에서 나오는데 이 방해제거청에서 말하는 방해가 뭐예요? 방해 원인 제거만을 말하죠. 이걸 말하죠. 방해 결과 제거는 아니죠. 방해의 결과는요, 손해예요, 손해. 그러니까 손해 제거가 아니라 손해배상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방해, 원인 제거만을 말한다. 5번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배제 청구는 방해의 원인의 제거를 내용을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결과의 제거를 내용을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현재도 계속되는 방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을 해야 된다. 방해 제거는 방해 원인 제거를 말한다. 방해 결과 제거는 안 된다. 방해의 결과는 손해다. 그러니까 손해 제거가 안 되잖아. 손해 배상으로 가야 되겠죠. 그거는. 5번 그렇고요. 자, 6번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 뭐가 있었죠? 형성 판결이죠. 대표적으로 공유 분할 판결이 있었죠. 반면에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되죠. 7번 가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 순위 보존 가등기에 기초해서 본등기하게 되면 순위는 소급하죠. 그러나 물권 변동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니까 이때는 본등기한 때
본등기한 때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8번 미등기 건물을 산 사람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 동의를 얻어 직접 보존등기했다. 즉 건물 신축한 자의 보존등기를 생략하고 양수인 이름으로 보존등기했다. 이걸 뭐라 그러죠? 모두 생략등기라고 하죠. 중간 생략등기 일종이고요. 유효하다라는 게 판례죠. 9번 중간 생략등기를 합의한 최초 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비 지급을 들어서 당연히 매도인은 나 대금 못 받았다, 등기 못 해준다, 거절할 수 있다. 갑을병세 중간 생략등기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갑은 을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등기 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10번 점유 취득시 완성으로 점유자가 이전 등기 채권을 갖고 있을 때, 요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채권하고 다르죠. 갑 소유 땅을 이거 점유 취득시에 볼 건데, 을이 20년을 점유해서 이전 등기 채권이 생겼을 때, 이 이전 등기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만 하면 되고 갑의 동의는 필요가 없죠. 즉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죠. 채권 양도 법리가 뭐예요? 통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갑의 동의는 필요가 없죠. 반면에 매수인이라면 갑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매수인의 이전 등기 채권의 양도는 채권 양도 법리가 제한된다. 이렇게 되죠. 반면에 취득시 완성자의 이전 등기 채권은 통지만으로 양도가 가능하니까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11번 대리인에 의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대리인에 의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대리권의 존재가 추정돼야 한대요. 됐나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갑소유 땅을 을이 대리인으로 매각을 하고 병에게 등기를 넘겨줬을 때 갑이 무권 대리를 정하는 경우에 이 갑이 본인이 무권 대리임을 증명해야 되죠. 등기가 일단 돼 있으면 대리권의 존재가 추정되기 때문에. 12번 갑이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다음에 자 을이 지상권 취득했어요. 갑소유 땅에 그 다음에 이 땅에 또 병이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네요. 자, 이때 병의 저당권은 제3자 권리의 목적이 아니죠. 후순위 권리도 없죠. 그러니까 소멸해야 되죠. 제3자 이익 보호할 필요도 없고 본인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도 없으니까 소멸한다. 13번 점유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197조이랑 선의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하죠.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14번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중에서 202조 점유물 멸실 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악의 점유자는 전손해를 배상해야 되죠. 선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되죠. 그러나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타주 선이라 하더라도 전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죠. 202조 조문이죠. 15번은 이제 소유권에서 볼 건데요. 주의토지 통행권이죠. 통행지 소유자가 갑소유 땅이 맹지고 을소유 땅을 통행하고 있는데 그 통행지 소유자가 갑의 통행권을 방해하기 위해서 담장을 설치했다. 이거 철거해야 되죠. 누가? 통행지 소유자가. 방해물을 설치한 통행지 소유자가 그 통행지 소유자의 비용으로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게 판례죠. 15번은 나중에 소유권 가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과 관련된 물론 점유권에도 있는 거, 물권 총론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4번 같은 것들, 5번 같은 것들, 그 다음에 15번 같은 것들은 다음번 소유권에서도 다시 한번 나오니까 그때 한번 다시 이런 내용이 있구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오다 가다가 짬짬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꾸 반복해서 봐주셔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절약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걸 촬영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오다 가다 시간 날 때마다 자꾸 반복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